반갑습니다. 저는 레이드랩 그리고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용희입니다. 일단은 동현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주셨고 또 에이지스트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논문 스터디 하시는 시간에 또 저희에게 시간을 한번 양보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뭘 발표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사실 그래서 논문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이미 아마 저희보다 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 또 영상 처리 쪽에서는 더 전문가 분들에게 저희가 저희 기술의 어떤 테크니컬한 면을 소개해 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흥미롭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향을 약간 선회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희 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제가 왜 이 팀을 시작했는지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팀이 왜 이 팀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현님 발표를 들으면서 재밌는 거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비전은 완전히 정반대의 비전이 있어요. 네, 제 경험에서는 왜 이 팀을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제 배운 것들이 이미 과거의 것이 되는데 이것들을 논문이라는 포맷으로만 계속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초년차 때는 뎁스 프로세싱 관련해서 키넥트 쪽으로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2, 3년 정도.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 MS가 키넥트 가지고 이제 뎁스로 3D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이거 앞으로 10년은 못 겠는데 이랬는데 없어졌습니다. 네. 그때 뭐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들을 논문으로 작업해서 내보내는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먼저 지금 바로 좀 해볼 수 있어도 좋겠다. 내가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연구는 연구대로 하되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적용해보고 조금 더 실용적인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것들을 한번 바로바로 써먹어보자. 그러니까 완전 최신 기술은 아니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필드 내에서 어떤 아주 유용한 기술들을 실제 필드에 적용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에이지스가 갖고 있는 연구를 더 잘하자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비전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하나 비전은 똑같아요. 배운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자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창한 얘기보다는 딥러닝 요즘 너무 핫한데 한번 하긴 해봐야겠는데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성킹님 강의도 듣고 앤드류 교수님 강의도 듣고 그래서 다 듣고 내가 텐서플로우 코드도 몇 개 따라해보고 그러니까 나 이제 딥러닝 아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또 새로운 지성과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이드랩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제가 혼자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텍스트북을 보고 논문을 보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현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또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배운 것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랑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공유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운 것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사실은 기계공학부 그 축구 모임 멤버들이에요. 축구 모임 멤버들이고, 그러니까 뭐 각자 연구 분야는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고 있고요. 로봇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율주행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분 전부 다 공통점은 이제 지스트 기계공학부 출신이라는 거. 몇 분은 졸업을 하시고 나가서 실제로 이제 근처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올 초에 죄송합니다. 올 초에 그 이제 학교 체육대회 예선 진행하면서 저희 팀원인 임정근 학생이 드론 영상을 한번 촬영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잘 못 보다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촬영해 준 영상을 보고 저희의 민낯을 이렇게 그대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의견들이 막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러다가 저희 그 카톡방에 있던 어떤 분께서 그냥 툭 야, AI 이용해서 이런 거 자동으로 분석 안 돼? 누구 얼마만큼 많이 뛰었어? 누가 걸어 다녔어? 누구는 패스 얼마나 했어?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없어? 라는 질문을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딥러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비딥러닝 전문가 분들이 확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카톡이 딱 나오자마자 무작정 모였어요. 관심 있는 사람 카페에서 봅시다 이랬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이렇게 첫 모임을 가졌고요. 모여놓고 보니까 사실 모임이라는 게 그런데 다들 뭘 배우고 싶어서 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 우리 딥러닝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일단 딥러닝 공부부터 해보자 해서 4월 27일부터 5주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축구 영상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것들이 영상 분석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이후에 7주 정도는 컨볼루션 뉴럴넷에서도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 쪽에 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터디하고 어떤 코드 구현한 결과들을 8월 3일 날 교내에서 AI IoT 해커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참석해가지고 같이 그 코드 다 통합하고 오퍼레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8월 4일 날 완성된 딥플레이어 프로토타입 1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한 12주 정도 공부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공부를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강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한 3주 정도 거의 맨날 밤을 새면서 준비해가지고 딥러닝 서머스쿨을 진행했고 딥러닝 서머스쿨이 끝나자마자 모든 팀원들이 저희 언제 쉬나요? 좀 쉽시다 해가지고 쭉 쉬다가 얼마 전인 9월 16일부터 다시 페이즈 3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토타입 개발했던 것들 이제 베타 버전 서비스 하기 위한 단계로 이제 개발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딥러닝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딥플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딥플레이어는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풋볼 플레이어를 분석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줬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축구 영상 분석 솔루션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싱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CNN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획득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거기로부터 그 경기 영상에 대한 내용, 뭐 뛴거리라든가 순간 속도 또는 평균 속도, 그다음에 현재는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공까지 트래킹이 잘 되면 패스 성공률, 슛 성공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 것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어 알고리즘은 욜로 3예요. 그래서 어떤 축구 영상, 드론으로 촬영한 비디오가 오면 욜로 3가 이제 플레이어를 디텍션합니다. 근데 욜로 3 자체는 디텍션은 가능한데 레이블링이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블링이라는 건 똑같은 플레이어들을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타이머 필터를 이용해서 초기에 그 어떤 유저 인터벤션으로 설정한 값들을 계속해서 잘 추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욜로에서 측정한 그 어떤 바운딩 박스가 결국은 여기서는 2D 모션에 대한 프레딕션 모델을 갖고 있는 칼먼 필터의 메저먼트 값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고 그 추적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픽셀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스케일링도 하고 해가지고 퍼포먼스 매저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비주얼라이즈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욜로3는 사실은 제가 뭐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잠깐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네트워크고요. 무엇보다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실시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영상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이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이거를 키자마자 그냥 바로 분석이 되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1080 Ti에서는 30프레임이 나오는데 이런 노트북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선 이 프로세싱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그 처리된 로그 데이터를 같이 보내줘서 그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개발 방향을 좀 선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욜로 네트워크 자체가 그 이제 코코 데이터셋 또는 다른 뭐 임진넷 같은 걸로 이제 학습시킨 것도 있는데 코코 데이터셋에서 약 20만 장 되는 레이블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 축구 선수 특히나 드론이 보고 있는 버드아이 뷰에서 그 찍은 축구 선수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 욜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대한 약간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노가다 약 8,000장 정도를 이제 풋살 경기 영상을 했는데요. 도메인을 좀 쉽게 가져가려고 바운딩 박스를 실제로 한 10만 개 정도 쳤습니다. 그래서 해커톡 내내 거의 바운딩 박스를 쳤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별걸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잘 시켰더니 왼쪽은 그냥 그 코코 데이터셋으로만 학습된, 그러니까 기존에 그 다크넷으로 오픈된 그 욜로 데이터를 저희 영상 돌린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뭐 한 8,000장 정도를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지금은 데이터셋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게 오버피팅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개의 다른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셋을 좀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프레임에서 높은 확률로 선수들을 찾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진 정보들을 하나의 메저먼트 정보를 해가지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칼먼 필터에서 칼먼 필터를 보상하는 정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플레이 데모를 보시면 이제 실행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욜로 한번 분석을 쫙 하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바운딩 박스 정보들을 선수 수만큼 이렇게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가 원하는 이제 선수들을 지금 12명을 다 클릭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칼먼 필터가 욜로의 정보를 메저먼트 정보로 하고 자체 2D 포지션 프레딕션을 아주 단순한 리니어 모델입니다. 해서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 호모그래피로 매핑된 그 2D 맵에다가 움직인 거리들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 뛰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지금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아직 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지 3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25일에 딥러닝 서머 스쿨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포스터나 이런 홍보 자료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마 저를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를 들을 필요가 없는 아마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도 그 인터넷에서 이미 잘 준비된 자료들을 보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남들한테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동현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터디를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교육이 너무 많아요. 돈을 내고 들으면 진짜로 좋은 교육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터디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지방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나마 대전만 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광주도 굶어지고 뭐 부산, 대구도 다 굶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광주에서 하면 결국은 지스트에서 시작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안다고 하고 뭐 개발도 해봤는데 진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로 비기너들을 위해서 딥러닝 완전 기초 개념이랑 그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가장 베이직 코드인 그 엠리스트까지 그러니까 자기 노트북에 텐서플로우 셋업하고 엠리스트 학습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루 그 풀데이 코스를 짰고요. 제가 약간 무식해서 잘 모르고 거의 12시간에 달하는 일정을 짜가지고 참가자분들이 조금 피곤해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재밌게 잘 즐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저희 이제 팀원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제외하고 한 30명 정도의 교육생 참가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가를 했었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진행되는 12시간의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엠리스트까지는 가르쳐드린 다음에 알파벳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컴페티션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퍼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코스트 펑션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흥분하시더라고요. 내 거 벌써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0.86 정도의 애큐러시를 가진 분이 소정의 상품을 받아가셨고요. 제가 너무 행사를 해자스럽게 했는데 별 생각 없이 10,000원씩만 걷어서 하지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빵꾸 내지 않고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텐스플로우 코리아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 운영진으로 계시는 엄태웅님이 저희가 하는 것들을 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가서 인바이티드 톡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테디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온다고 그러지? 우리 일정 너무 빡빡한데?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저 빼고 다 아시더라고요. 참가자분들도 심지어 다 아시고 저분 그 테디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서베이를 했어요. 디너닝 컴퍼스콜 어땠냐 서베이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그거였어요.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후속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고 설문지에 응답한 23명 중에서 22분이 겨울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는 경찰관을 찾아야 되는데 경찰관 찾는 그런 AI 네트워크를 알려달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학교는 지금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땡기면 중간에 가을학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후속 모임 커뮤니티 유지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페이스북이랑 깃허브랑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 팀 이름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맨날 저희 멤버들만 들어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속 모임의 일환으로 이 당시에 좋은 기회를 제가 하나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GDG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구글 디벨로퍼 그룹이라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 프로덕트랑 그다음에 구글 API에 관심 있는 지역 개발자 커뮤니티로 구글에서 직접 관리하진 않고요. 그 개발자들이 직접 모임을 운영하고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규모의 행사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주최하는 큰 대부 서밋이나 아니면 구글 I/O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지원비가 나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금들을 후원을 해주고요. 실제로 그 GDG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개의 챕터가 있고 약 4,0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판교, 구로, 인천, 송도, 수원 여기에 거의 4,000명이 다 몰려 있어요. 대전도 2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도 올 초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요충과 작년인가 시작하신 것 같은데 한 80몇 명 정도. 그러니까 지방은 아무래도 그 연사분들을 모시기도 어렵고 이래서 대부분 스터디 모임 위주로 그 개발자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지역 기반 챕터 말고 서울 쪽에 또 안드로이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챕터, 그다음에 웹테크, 캠퍼스, 클라우드 이런 챕터들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나라 전체 38명 정도의 운영진 분들이 이 4,000명에 대한 행사를 전부 다 준비하고 하시고 저는 저희 그 전전컴 출신 그 선배님이 전태균 박사님께서 용현 네가 한번 해볼래? 하셔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앞에 구글이란 단어에만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덕상 물었는데 그래서 광주 챕터를 일단 광주에 아무도 없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여서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DG를 덥석 문 이유는 저희 팀도 그런데요. 처음에는 저희는 기수제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 하시겠지만 이 팀원들의 멤버랑 유대감이 좋아지고 실력이 조금 나아가면은
새롭게 유입되는 멤버들을 충원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베이직만 아는 분들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서 끌고 갈 수도 없는 역량이고 그렇다고 그걸 또 기다려 드릴 수도 없는 역량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조금 더 느슨한 그런 어떤 연결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팀은 또 에이지스트는 이렇게 각자 원래 하고 계시던 것들 팀으로서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그 모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아마 이 GDG가 좋은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저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팀원 중에 이종훈 학생이 오늘은 자리 못했는데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은 운영진으로 2명이 있고요. 한 지역에 5명까지는 늘릴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행사도 많이 참가해야 되고 막 서울로 그 회의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합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심 있으시고 또 광주에 오래 남아 계실 예정이시라면은 또 같이 운영진을 하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럼 이제 뭐 하고 있느냐? 페이지 3 시작했고요. 페이지 3에서는 일단은 데모 버전을 그 릴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데까지 일단 해서 저희 수요 풋살 모임을 매주 찍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알고리즘이 안 되면 수작업이랑 무슨 우리 정근님이 그 영상 처리를 수작업으로 좀 해서라도 일단은 내보내고 그것들에 대한 저희 기획과 축구 동아리 학생들의 피드백을 일단은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베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할 생각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 리얼타임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했었는데 저희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잘 셋업된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모바일이나 뭐 일반 노트북 그리고 이런 쪽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의 컴퓨터에서는 어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처리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내보내자. 그래서 모바일이랑 웹을 고민하다가 웹이 좀 더 범용적이겠다 해서 웹에서 볼 수 있는 뷰어 형태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지금 장고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구현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CNN 말고도 뭐 오토엔코더나 CAN, RNN, DQN 이런 것들을 그냥 텐스플로우 코드들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하는 스터디 모임 진행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그래도 조금 관심사를 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D 오브젝트 디텍션이더라고요. 전에 동원님하고도 그래서 한번 뵙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빅플레이어를 할 게 많아가지고 막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다 같이 다음에 아이템을 뭔가 구한다면 이쪽에서 한번 찾아볼까? 뭐 재밌는 게 있을까? 해서 약간의 서로의 바운더리를 잘 조합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쪽을 좀 공부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AI 커뮤니티 좀 활성화하는 것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아까 동현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비전 중에서 전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비전은 저희랑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비전은 저희랑 완전히 공유되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스트랑 저희 레이드랩이 같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 잘 하시고 또 이 머신러닝 분야를 정말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 최신 기술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저희는 그렇게 성숙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개발해보고 뭐 테스트해보고 또 그런 역량들을 좀 발휘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같이 하면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한다는 그런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까지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